주제 명태균 이슈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예, 일단 한번 그거를 네. 저희가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오세훈과 명태균이 연관성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거 한번 여쭤볼까요? 글쎄 뭐 그 부분은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정보 예를 들어 뭐 윤상현이 어떠냐 저떠냐 이거야 이제 그 윤상현에 대한 평소에 이제 본인의 그냥 호응을 표현하시면 되는 거지만 네. 이 부분은 나름의 조금 정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좀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건 뭐 그냥 지켜보시죠. 뭐. 자, 그러면 오세훈 명태균의 그 연관성에 대해 가지고 시청자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실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투표 부탁드립니다.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연관성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로 한번 여러분들 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엄청난데요. 98대 2입니다. 거의 99대 1입니다. 그렇겠죠. 네. 97대 3, 98대 2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한 300분 정도가 투표를 하셨는데 여러분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이 한 투표 안 하신 분들 투표 주시고요. 네. 거의 97대 3이니까 아까 전에 네. 당 지도부에 대한 비호감도 네.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바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네. 한동훈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본다면 네. 결국은 이게 굉장히 앞으로 이제 그 여당 후보들 간의 경선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진영에서는 한마디로 무균자. 그러니까 무균자인 한동훈이 된 명태균에 전혀 오염이 안 된 그렇죠. 무균 한동훈이어야지 명태균에 보균된 보균자는 안 되고 무균자야 그렇죠.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음성이 돼야지 양성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네. 기가 막힌데요. 그건 얘기 됩니까? 역시 그 이 진정성 없는 이 마지막에 명태균 바이러스의 누가 무균이고 누가 보균자인가? 그거를 코로나급 이제 제2의 코로나인데요. 그렇죠, 네. 이거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지금 그렇죠. 명태균 바이러스인데 자 일단 저희가 이번 이제 그 주말에 민주당 같은 경우도 명태균 이슈를 갖다가 집중 지금 공격을 할 기세입니다. 거의 특검도 지금 다시 하겠다라고 또 얘기하고요. 명태균에 그렇죠. 대해 가지고 네. 그리고 한겨레랑 그다음에 이제 언론들이 보도했던 게 명태균 씨 변호인 측에서 지난번에 공개가 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은 약간 이제 산파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조합이 거의 다 맞춰졌다. 그렇죠. 조금 있으면 공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천 건이라고 하던데 그걸 검찰이 그거 들어보고 뭐 하느라고 엄청 그동안 고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지금 창원지검에서 어쨌든간에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나름 그동안 쭉 뭐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네. 했기 때문에 조만간 네. 이미 수사 보고서는 작성이 돼 있고요. 네, 일단 그리고 팩트가 몇 가지 지금 나온 게요.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명태균 씨를 2번 만났다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이제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2번이 아니라 4번을 만났다라고 지금 이제 검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들었던 이제 그 김영선과 관련된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당시 이제 그 명태균 씨 변호인이 중요한 부분은 빠지고 일부만 공개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 중요한 부분도 이번에 또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게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을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랑 통화한 거를 전부 다 확보를 했는데 이 날짜가 김영선의 공천 발표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2022년도 5월 9일에 일단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상현이라고 하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용까지도 또 공개가 됐습니다. 당선인이 전화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이런 지금 발언이 이른바 황금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검찰이 지금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거 굉장히 이게 사실 또 중요한데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것도 있죠. 경우에 이제 뭐 이 한겨레 보도를 지금 본다면은 그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서울시장 경선 2021년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경원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경선에서. 그래서 지금 같은 국민의힘 내에서 서울시장 이제 후보 자리를 놓고 싸우는 그런 경선에서 이 명씨 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명태균한테 오세훈 시장이 일종의 SOS를 친 거죠. 큰일 났다. 나경원이 이기는 결과 나왔다. 내가 이기는 방법을 알려달라.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빨리 서울로 올라오라.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거죠.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이제 지점이 될 것 같은데. 그 이런 일방적 주장이고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경원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이제 오세훈이 그랬다는데 오세훈 시장 쪽에서 펄쩍 뛰고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방적 주장이고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직접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심도 있는 저는 하여간 검찰의 수사 그다음에 오 시장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진술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건 맞춰봐야 됩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명태균 입장만 들을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요 이슈가 일단 그 경선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대선 때도 민주당에서는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좀 공격하겠죠. 당연히 공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복균자가 안 된다. 이제 무균자 논리가 굉장히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명 나오는 분이 있죠. 원희룡 장관. 나도 무균자다. 네, 왜냐면 본인도 이제 그때 관여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도 무균자다.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몸을 푸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바로 요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명태균의 무균인 경우는 지금 원한밖에 없다. 원한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두 사람이 엮이게 되는군요. 자, 이 타이밍에서 저희가 이제 그 한 가지 여론조사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피디 요거 그냥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사진 보내드렸는데 요거 그냥 하나 띄워주시면은 이번에 이제 그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요. 정권 교체랑 정권 연장이 지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요. 보시는 바처럼 1월 셋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집권 여당이 정권 연장이 더 돼야 된다라는 게 정권 교체보다 높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보시는 바처럼 48.6, 46, 45.2, 44.5 계속해서 줄고 있고요. 그렇죠. 반대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라는 게 46.2에서 51.5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도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1월 셋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똑같이 점점 하락을 하다가 결국에 2월 둘째 주 가장 최근 조사죠, 그렇죠?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에 다시 역전이 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저희 쪽에서 집회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굉장히 열기가 높아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대구 집회에서 광주 집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떨어지게?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이제 헌재 재판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중도의 시간이 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링에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양쪽에 이제 극한 대립이 있고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중도 보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링에 오르질 않았어요. 응답을 안 하거나 그랬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이제 응답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중도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냥 뭐 전화 와면 귀찮아 나 생활 바쁜데 하고 그냥 끊어버렸을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입장을 얘기하기가 곤란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이 적극적인 지지층 보수층이 그냥 워낙 열심히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연령대에 더 이상 이제 전화를 걸 이유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도가 그럼 올라간 거는 이거는 뭡니까? 그냥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이건 민주당이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국민의힘의 적극 지지층보다는 중도 보수라든가 그 중도 보수 중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내가 봐도 이번에 대통령이 잘못했어. 아무리 내가 저 보수를 지지했지만 이번엔 안 돼. 탄핵 당해야 될 것 같고 정권 교체도 할 말 없어.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는 저는 제 생각에는 목소리가 나오고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열성을 다해서 그렇게 이제 전화조사에 참여했던 아주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한계가 나온 거죠. 이제 그런 한계가. 1월 셋째 주라고 한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아마 설 연휴 직전인가요? 윤 대통령 그때 체포된다 만다 요거 갖고 엄청나게 거의 전쟁 붙었잖아요. 그때 그런 것들이 아마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감정적인 팩터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특히 중도가 가장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서서히 대통령 이제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분노의 정국이 있고 현타 정국이 있는 거예요. 분노를 했으면 현타를 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분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안 돼. 그렇죠. 내가 윤 대통령 서로 계엄은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지금 뭔가 윤 대통령 탄핵이 되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지금 절차도 엉망이다. 안 되겠다. 탄핵 안 돼. 이제 이런 분들도 탄핵이 돼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현실로 돌아와야지.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강성 보수보다는 중도 보수. 뭔가 외연 확장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나오려는 것도 그 시점, 그 현타 올 때 한동훈이 딱 이미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현타가 오는 시점 그때 등판을 하면 또 지금 시간이 늦게 걸리고 그러면 지금 때가 지나간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논란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결심 때 나올 거냐,
아니면은 이제 완전 선고 이후에 나올 건데 근데 문제는 선고가 되면은 그 순간 현타가 오기 시작하죠. 이제 처음에 분노가 좀 며칠 있다가 현타가 오는데 네네. 그 시점에서 이제 한동훈이 나오게 되면 그건 너무 늦는다 이거지. 그러니까요. 그게 참 현타가 애매하네요. 왔을 때 이미 한동훈이 여기 이미 훈이 와 있어야 된다. 훈이가 와 있어야 훈이가 되는. 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 연휴 지나면서 조금씩 분노가 가라앉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보니까 1월 넷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다만 근데 모릅니다. 앞으로 이제 헌재가 마지막 결심 과정에서도 또 불공정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또 한덕수 지금이 예를 들어 탄핵이고 또 어쨌든 굉장히 정치적인 지금 헌재의 어떤 구성 근본에 네.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서 또 한번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은영 문제가 또 마지막으로 남아 있고요. 이번 주에 그러면은 그 탄핵 심판이 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19일 날 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그 이제 절차가 열리잖아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심판 것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아시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현재 8인 체제의 그렇죠. 어떤 그 정당성의 근본적인 네. 그 어떤 그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8인 체제를 끝장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요것이 어떤 식으로 그날 전개가 될지 네.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까지도 짚어주셨고 그럼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거와 같은 맥락으로 윤석열 대통령 앞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나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게 있었다. 약간 이런 식의 기사가 또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또 중도층이 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또 궁지에 몰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 강하게 요구했거든요. 그렇죠. 그건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믿는 구석이 법을 있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분명히 법 테크닉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본인도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보고 고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까도 저는 얘기했듯이 그 국무회의보다도 그 이전에 계엄의 정당성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가장 생생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한덕수다. 저는 그럴 가능성을 굉장히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그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죠. 또 한덕수 총리가 탄핵된 거 자체 이게 사실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날 강하게 부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름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9일과 20일이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댓글창에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이제 그 장제원 의원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계시는데 장제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또 친윤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미 많이 보도가 됐던 것처럼 사실상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팽당했던 그렇죠. 그런 이제 느낌인데 장제원 의원이 지금 부산시장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또 파다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랑 뭔가 좀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는 그런 것도 가능할 거라 보십니까? 뭐 정치가 뭐 생물이고 하니까 얼마든지 저는 뭐 그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 한동훈 대표가 과연 장제원 그 의원하고 전 의원이죠 이제 벌써 어떻게 손을 잡을 것인가 그런 한동훈 대표 쪽에서 이제 그 본인의 어떤 대응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 약간 근데 이제 좀 중진 의원을 상징하는 좀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도 좀 같이 가면 좋지 않나요? 좋은데 반대로 세대 교체를 하는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그 뭐라 그럴까 9세대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에요. 그러나 저는 양날의 칼이다. 당연히 그런 세대 교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친윤을 결국은 나중에는 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그 대선을 치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포용을 하긴 해야 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결국 뭐 대선 치를 때는 비명들한테 다 자기가 그냥 SOS 치고 해갖고 다 비명들 띄웠어요. 그렇지만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비명들 다 행사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당 안에서 드디어 이제 치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계엄 막은 거의 정당성.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이번에 안타깝지만 대통령이 이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러나 그 이후에 세대 교체를 통해서 반드시 이재명 집권을 막고 어떤 지금 보수가 재집권할 수 있는 이런 걸 열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뭐 장제원 전 의원이라든가 네. 심지어는 뭐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까지도 네. 이렇게 잘 포용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게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고 네. 국민은 그걸 굉장히 눈여겨볼 겁니다.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제가 한번 장제원 의원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한번 올려봤는데 지금 보니까 네. 6대4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호감도가 높은 느낌이 네.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비호감도도 한 6대4 정도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혹시 투표 안 하시면 투표 한번 빠르게 부탁드리고요. 네. 아마 지금 기세가 한 65, 호감도가 조금 더 높아가는 느낌이네요. 65. 호감도가 좀 높아지고요. 비호감도 67까지도 올라가고. 비호감도가? 아니요. 호감도가 한 70까지 올라갑니다. 왜 한동훈 장제원 대표, 장제원 전 의원 같은 것도 이분도 친윤 아주 윤핵관의 대표였는데 네. 이분은 왜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지도부와 달리 좀 달라요. 왜 이렇게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지 좀 우리 그 누구냐 이 성재준 제 이름을 지금 까먹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놀래. 제가 지금 뭐죠?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네. 장제원 호감도가 한 7대 70% 정도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약간 친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장제원은 본인이 그 직도 던졌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팽당했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장제원 전 의원이 결국은 이제 사실은 윤 대통령 압박 때문에 그렇죠.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러났는데 네. 어쨌든 그 때문에 한동훈 대표하고 싸울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좀 두 사람이 붙은 느낌은 별로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총선 국면에서는 장제원 전 의원은 이제 무대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공천 갖고서 만약 장제원 전 의원이 그때 험지 그 본인이 이제 아예 안 나오는 이런 그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았으면 네. 한동훈 대표하고도 아마 그때 아주 큰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야, 지금 보니까 한 호감도가 72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윤석열 의원은 9대 1이었거든요. 그렇죠. 비호감이 90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제 호감도가 높은 결정적인 거는 네. 결국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어떤 그 안티 목소리를 네. 그동안 전혀 내지 않고 있었다. 그게 제일 크다고 보겠죠. 상대적으로 장제원 의원은 친윤인 이미지도 있지만 반한 느낌은 없는 약간 요런 뭐 그런 거죠. 근데 네. 지금 그리고 약간 멀륜이 됐죠. 멀륜. 멀륜. 멀륜이 네.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73대 27 정도, 한 네. 75대 25 정도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